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월 넷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미증시가 나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존스는 아직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45,000포인트를. 하지만 계속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4일간 양봉이 나왔고요.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2만 선을 달성을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 2만 200포인트까지 남아있는 점이고요. S&P 500도 역시나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여튼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약하게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물가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의 시기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는 점입니다. 뒤로 밀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6월과 11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이제는 한 번 정도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세를 무턱대고 다른 나라 쪽에 부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면 물가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대국에도 물가가 올라가지만 미국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얻은 거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관세를 이용을 한 다음에 흐지부지 되는 거나 없어져 버리는 게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달간 유예를 줬죠. 중국은 다시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고, 그리고 이제 품목에 따른 그런 관세도 이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입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4월 2일께 4월 2일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튼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을 좀 보시면 참고로 이제 월요일날은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고요. 화요일날은 미국 뉴욕 2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19일날 수요일은 1월 주택가격 착공지수와 건축 허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일날 목요일날 1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21일날 금요일날은 미국 옵션 만기 데일입니다. 주요 이벤트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월요일날 뷰티 전시회가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요.
거기에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IR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 날부터 21일까지는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박람회가 있고요. 그리고 19일 날에는 역시 25년 이제 올해 일본 2차 전지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IR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 17일 날에는 가장 핫한 한화 시스템이 이제 IR 하고요. 넥스틴, 한미반도체, 휴젤이 이제 실적을 내놓거나 좋게 내놓은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IR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리고 18일은 NC소프트, 롯데 웰푸드, 현대 GF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IR을 하고요. 그리고 19일 날은 동양생명과 두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올릭스, 한캠에 대한 IR이고요. 20일 날에는 KB공과 네오이즈 그리고 삼성생명, 삼사람인 IR이 있고 그리고 21일 날은 코오롱인더와 현대해상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좋든 나쁜을 떠나서 종목별 흐름에 대한 그런 트레이딩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뭐 반도체 적인 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동진세미캠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뭐 1차, 2차 다 달성이 됐고요. 삼성전기도 2차까지 됐고요. 그리고 기업은행과 한국금융지주는 계속 수익권에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행은 1차 달성이 됐고요. 다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매수가 이탈이 되면 그냥 안전마진으로 수익 실현해서 목표가 이제 목표를 달성을 2차에 못했지만 1차에 했으니 종가에 매수가를 이탈을 하면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시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아직 1차 목표가 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제 PCB 기반을 핸들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에 대한 그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TLB 코리아 서키트와 인터플렉스 그리고 대덕전자 뭐 이런 업체들이 상승을 했다. 이제 대덕전자는 뭐 다양한 기판 중에 그 FC BGA라고 하는 기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판인데요. 이쪽에 기판을 상당히 많이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제 자동차나 자율주행이 팔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판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CXL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판에 대한 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좀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20,050원에서 19,850원 200원 정도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보고 있고 1차는 21,000원 2차는 22,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이면 1월 24일에 고점을 갱신하는 수준이고요. 22,000원이면 뭐 예전에 작년 8월 정도 지지를 받았던 선이 21,500원에서 22,500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1, 2차는 충분히 좀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추이 자체가 2만원대 안착하면서 1,000원, 2,000원 유지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이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상승을 해서 25,000원 이상 그리고 3만원까지도 상승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